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장상환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야흐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인구에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저희 서경방송도 여러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인구 소멸 시대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해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성환 교수님,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통계를 통한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 고령 인구, 학령 인구 등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0년에 정점에서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2020년 5,183만 명에서 22년에 5,169만 명으로 매년 한 1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177만 명으로 8만 명이 증가했어요. 예. 그 내국인은 10만 명이 감소했는데 외국인이 18만 명 증가하는 덕분인데 내국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근본 배경에는 이제 출생아 수 감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가임 여성당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2000년에 1.47명에서 작년에 0.72명까지 이렇게 반토막 났거든요. 출생아 수도 2000년에 63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3만 명으로 거의 한 3분의 1 이렇게 감소해 버리니까 어린이집이 완전히 그냥 다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도 15세에서 64세인데 이것도 2020년에 3,729만 명에서 감소를 했고 2030년에는 3,384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층 인구 비중도 2014년에는 28%인데 지난해는 2025%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또 청년층은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주로 집중을 했죠. 거기는 뭐 청년층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2015년도는 13%였는데 뭐 2023년도에는 이제 18.6%로 이제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노령 부양비라는 것이 2030년에는 이제 35.8명으로 이제 그리고 2040년에는 60명으로 급증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도 이제 2020년에 1,138만 명에서 2022년도는 750만 명으로 이렇게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네. 일단 통계 지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경남의 인구 현황과 다른 지표들 상황은 어떤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인구도 전국 인구랑 비슷한 추세인데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를 보면은 매년 2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표들 외에 몇 가지 지역 세태나 저출생 고령화를 말하는 지표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소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이게 이제 1대3 정도가 되면은 보통 피라미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이미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기준 220, 그러니까 2.2배라는 거죠. 다른 말은 역피라미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이제 해당되고 있는 지방 소멸 지수도 사실은 2019년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진 출생 비율과 연결돼 가지고 사실 전국 평균이 거의 소멸 위험 지역 0.5 수준으로 지금 하락해 있고 경남도 0.5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네. 특히 지방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저출산을 네. 적겠나.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청년층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이죠. 예. 그런데 그 바탕에는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요. 예, 불평등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기 키우기 힘들고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이 지방의 일자리 그 질이 임금이 낮고 하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수도권 옮겨가고 젊은 층들이 네. 이런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이제 창원시에서는 이제 한 4만 5천 명의 청년층이 유치를 됐어요. 대구 달서구에서 한 3만 9천 명이 떠났고 거제시는 이제 정인구 2014년에 7만 7천 명에서 2023년에 4만 6천 명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청년층 유출에 비롯된 것이다. 네, 이렇게 유출이 좀 심각하다는 말씀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더 다시 구체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동자의 평균 임금차가 2015년도에는 6.3%였는데 2020년에 9.6%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2013년에 12%였는데 이게 완화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 비수도권에서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 위축 때문에 좀 일자리가 이제 줄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새롭게 생겨난 그 정보통신업 같은 그런 이제 괜찮은 일자리는 주로 수도권에서 생기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사실 저출생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산 장려금 형태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많이 이제 좀 다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지역인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기농 기촌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뭐 한 달 살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이제 약간 이제 단기적인 효과라도 발휘하려고 하는 정책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네. 2022년 6월달에 이제 개정이 됐죠. 23년부터 시행됐는데 89개였던 인구 감소 지역과 강심 지역 17군데를 해가지고 전체 한 107군데 정도에 대해서 한 해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군지역 10곳 전체랑 밀양, 그다음에 사천과 통영 간심지역으로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여기에 근거해서는 또 특별법에 근거해서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사실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실 인구 추계에 대해서 혹은 인구 목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감소 지역인데 갑자기 5년 사이에 증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욕망에 차 있는 계획들이 좀 많이 있고 그와 함께 이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거나 공사하는데 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인구 소멸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곳들 지역 중에 군 지역이 있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네. 군이 그다음에 시라 하더라도 그 도농복합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을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 농촌 인구 읍면에 사는 사람을 농촌 인구라 그럽니다. 네.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9%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는 이제 19% 이렇게 감소를 했잖아요. 예. 예,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을 이렇게 또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난 10년에 그 소멸 위험 지역이 61곳이었는데 올해 이제 130곳으로 이렇게 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또 이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갔어요. 부산도요. 0.5 이하로 됐단 말입니다. 네. 이게 대부 추가가 된 것이 대부분 또 이제 시군구 중에서 이렇게 구 지역에 광역시의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광역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 농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게 특히 이제 고소멸 위험 지역이 숫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0.2 이하로 된 그런 군도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구 소멸 문제가 뭐 군 지역을 넘어서 광역시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2010년 전에는 대부분 뭐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이제 소멸 문제가 이야기되다가 그 최근에는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광역 단위 자체에서도 그렇고 구도심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튼 그래도 농어촌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네. 서부 경남을 좀 봤을 때 시군별로 이렇게 인구 추이를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30년간 보면은 1995년 진주 진양 통합이나 이런 것들 되고 난 뒤에 인구 지표를 보면요, 95년 대비 2024년 인구 비율이 합천남에는 사실상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령 하동은 60%대, 고성 함양 산청이 70%. 30년 동안 이렇게 비율이 확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 이촌 항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감소한 상태였는데 네. 추가적으로 90년대 이후에 또 이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진주만 소폭 상승했는데 사실 이것도 혁신 도시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도 이후는 그 감소를 한 거죠. 단순히 인구도 문제인데 아까 앞에 이제 우리 노령화 비율, 유소년 대비 65세 비율을 이야기했잖아요. 전국 평균이 2.2배 정도가 됩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를 보면요, 400, 500, 600%입니다. 유소년은 없고요. 네. 고령 인구만 400%, 500%, 600%, 700%대도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하다 볼 수 있고,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인구로 봤을 때는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해 50명, 70명 이 정도의 출생아가 이제 저희 고향이나 이런 데도 함양 같은 데도 그렇고 네. 100명 이내인 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의 기조를 보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인구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이제 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생아 태어나면 이제 성장할 때까지 뭐 한 1억 이상의 지원을 한다. 네. 이런 이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출산할 때 그때 이제 1,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고등학생 이럴 때까지도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많이 지금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그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정부 예산도 한 800여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청년 농부들이 이제 그걸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착에 살라 그러면 이제 농사 지어서 이렇게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네. 안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여행 오는 사람들도 이제 인구로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제 뭐 빈집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네. 이제 일시적인 그런 방편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청년 농부가 정착한다 그러면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게 근본적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이 청년들이 왔을 때, 이 지역에 왔을 때 아니면 살고 있을 때 직업을 얻을 수 있느냐, 괜찮은 직업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두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제 우선 농촌 지역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상업, 그다음에 뭐 이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민들도 안에 그 굉장히 그 소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그 안에 소득 구성을 보면 네. 전체 평균을 보면 이제 2023년도 5천만 원 넘었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이 60% 수준으로 낮습니다. 우선 그 근본적으로 낮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소득이 요즘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상당히 불황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농업 소득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의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뭐 한 75% 이렇게 됐는데 2023년도에 22%까지 이제 감소했고 그 대신 농해 소득이 39%, 네. 이전 소득이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농업 이외 소득이 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농가 소득이 한 2,800만 원 돼서 자금 농가는 자기 농사 지어 자기 먹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66%에 이제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농가의 그 농업 소득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전 소득이 이제 이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공익직불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전 소득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이거를 농업 소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면, 농사 지어서 그 기여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6차 산업화, 뭐 융복합 산업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농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가공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 이제 하고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촌 인구가 주니까 그 관련되는 그런 어떤 산업, 그 종산업 사람들도 이제 사실 나빠질 수 없는 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최승재 소장님, 최근에 상당히 눈길이 가는 통계 지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전국 식품 사막 지도입니다. 이게 어떤 지표고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사막이라고 하면은 물이 없는 곳인 거잖아요. 네. 물이 굉장히 적어서 힘든 곳인데, 식품 사막은 그걸 이제 비유해 가지고 식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을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야 뭐 자동차로 하고 그다음 인터넷 구입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노인층이거나 아니면 빈곤층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농산어촌 지역이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처음 이 개념이 이제 표현된 거는 1990년대 영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서부 지역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식품이 제대로 이제 공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갖다가 식품 사막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반경 1마일 내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일본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내에 식료품이 없는 곳을 노인 쇼핑 난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유사한 데이터가 농림업 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리에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행정리에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점이 없는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3만 7천여 개의 행정리 중에서 2만 7천여 곳이 없습니다. 네. 73.5%가 마을에 소매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읍명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상적인 장보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읍 지역을 봤을 때는 55.5%로 약간 좀 낮은 비율이지만, 면 지역은 79.6%, 한 80% 정도가 마을에 소매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83.6%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전남이 83.3%. 약간 의외인데 세종이 동지역을 빼서 그런지 81.5로 좀 높고, 이 보면은 지방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들이 또 이렇게 몰립니다. 경남으로 봤을 땐 경남은 평균적으로 74.2%로 아까 말한 전국 평균인 73.5%보다 조금 높은 비율로 소매점이었고요. 군 지역에서는 함안이 조금 낮은데 72.5, 그다음에 이제 하동이 79.5, 나머지 군 지역 8곳은 다 80% 이상의 소매점이 없는 마을들입니다. 네. 시 지역에서는 면이 좀 많은 지역인 진주랑 창원의 마산 하포구가 78.4와 76.1%로 경남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이 식품 사막이라는 이 용어가 농어촌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생각을 또 하실까요? 사실 이제 의식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게 식이잖아요, 그죠? 먹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니까. 네. 보면 이제 그래서 식품 사막 지역은 식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국은 생존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양 부분의 문제일 텐데, 영양 섭취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이제 생필품도 아까 말했다시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건데, 개인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들어갈 거고, 시간 비용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경제적 부담이죠, 일종의.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사실 또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농촌 또 생산력에도 문제를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트럭을 이동해 가지고 이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남 영광군의 묘장면에는 2010년부터 민간 조직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동락 전빵이라고 하는 전빵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동하는 것은 1톤 트럭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42회 정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네.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판매뿐만 하는 게 아니라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 해가 일종의 소통의 장들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지역 농협에서 최근에 이 배치마킹을 해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운반을 하면서 이제 실제 판매도 하고 그와 함께 소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경기 포천의 서울 농협이나 거제의 하청 농협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이제 어떤 민간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던 것들을 약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가가호 농촌 이동장터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렇게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거기 소매점이 없는 마을에서 나오려고 할 때 셔틀버스를 약간 이제 이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 아마 좀 더 확대될 텐데 네. 복지, 문화, 돌봄과 같은 생활 서비스와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에 전체 113개 시군에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포함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몇 개의 정책을 보면 기회발전 특구, 뭐 교육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이런 4대 특구를 만들어서 좀 완화해 보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의 이제 혜택을 제공해서 이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매년 1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가 이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따라서 그 주로 이제 귀촌 뭐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또는 관광 뭐 시설 출렁다리 같은 이런 걸 만드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이게 실속이 농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제 돈이 이제 가는 것이고, 일단 그 시설이 되면 그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이제 또 지자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오히려 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지역 개발 뭐 주로 이제 그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제 투입이 되는 이것을 대폭 이제 감소를 하고, 그 돈을 농촌 주민수당,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도시 과밀 같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농촌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농산어촌 주민수당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멸 위험이 높은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우선 이제 시행을 하는 식으로 출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를 이제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작년에 거둔 돈이 뭐 한 650억 배 안 돼요. 너무 이제 적습니다. 한 52만 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이렇게 설계가 좀 문제 있는 게, 그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하니까 이제 10만 원까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30% 답례품을 이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세제가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은 이게 한 10조 원을 거둔다 그래요. 물론 역사가 매년이요? 오래됐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그 제도 설계를 이렇게 미비하게 해가지고 활성화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 지역 생존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이 농산어촌 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진 게 한 2018년 정도부터인데요. 그때 전국의 기농 기촌 혹은 그걸 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원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러면 청년들이 농촌 지역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던 농촌 지역으로 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보장. 그런데 들어가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 그 안에 정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저도 이제 다른 농산어촌 청년들이나 지방소멸 지역 대응 관련한 컨설팅 갔을 때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인 소득이지만 두 번째는 거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게 모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산청이나
뭐 하동이라는 데 보면은 그런 이제 3, 40대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킹이 좀 잘 되는 곳들은 그 전체가 좀 지역적으로 활력이 좀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많은 계획들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과 욕망이 좀 많아요. 생활 인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 진주에 살고 산청에서 계획 세우고 마산 내서에서 살고 함안에서 계획 세우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현실인 거거든요. 사실상 20대들 떠나는 것 잡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단순히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은 교육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나 혹은 작은 시군 지역에서의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잠시 떠나더라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혹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여기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정책들, 그렇게 접근을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측돼 왔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인구 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농어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카노코톡, 저희는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